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 머니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로 제시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의 내수는 일부 개선될 수 있지만 차기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수출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상현 기자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전망에서 0.3%포인트 내린 2.2%로 제시했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도 2%로 올해보다 둔화할 전망입니다. 같은 대외 여건은 우리 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리와 환율 등 금융시장 변수의 변동성 확대는 경제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세계 교육 흐름에 변화가 생긴다면 최근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수출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박준성 거시경제연구실장은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건설 투자 부진과 수출 증가율 둔화를 꼽았습니다. 건설 투자에는 2024년 2.3% 역성장하고 2025년에는 2.7% 역성장하면서 부진이 좀 심화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총 수출 같은 경우에는 세계 교역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2.3%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산업도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PF 대출 부실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부실 여신의 가계부채까지 늘면서 리스크 관리가 금융권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중형 증권사들의 고정이하 자산 비율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비율 그리고 고정이하 자산 비율 특정 규모의 증권사에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춘성 연구실장은 달러화 강세, 금리 인하 속도 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유연한 통화금융 정책들을 조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통화정책이 대외 여건을 보아가면서 성장과 물가 등 실물 경제를 중심으로 유연하게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가계부채 증가 등의 금융 불균형 문제는 금융 정책으로 대응하는 정책 조합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팍스경제TV 한상은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그룹이 항체 신약연구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IDC를 개원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본사 싱가포르와 항체 신약연구원 IDC, 생산시설 로직스까지 모든 과정을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그룹 안에서 구축하는 풀 밸류체인을 완성한 겁니다. 김효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 둘, 셋, 커팅!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항체의약품 개발기업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와 CDMO 기업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에 이어 마지막 퍼즐인 글로벌 R&D 센터 IDC의 완공으로 그룹의 본격적인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연면적 9,500평,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이뤄진 국내 최대 신약연구원, 바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IDC입니다. 2022년 1월 착공해 지난 10월 완공된 IDC는 무려 축구장 4배 크기로 부산 명지 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IDC가 이제 사옥을 오늘 완공을 했지만은 IDC의 오퍼레이션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부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의 그 IDC에서 많은 새로운 항체 신약 파이프라인들을 라인업을 했고 사실 IDC가 바이오시밀러 개발 부분에도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췌장암 항체 신약 PBP1510을 임상 중에 있습니다. 미국과 스페인에서 임상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내년 1상을 마무리해 빠르게 임상 2상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과 경험을 공유하며 바이오 산업 발전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곳이 IDC 2층에 위치한 오픈 이노베이션 공간입니다. 회사는 현재 미국과 유럽, 싱가포르의 관련 기관과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해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그룹은 IDC 개소로 신약 연구 전문 회사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이며 한국의 리제네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모델 회사는 미국에 있는 리제네론이라는 회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따졌을 때는 150조 규모의 아주 큰 바이오 회사를 일궈냈습니다. 리제네론을 뛰어넘어 로시로 가고자 하는 한편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IDC 개원식에는 부산 이준승 행정부시장,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국내외 해군 함정의 수리 보수 사업인 MRO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오션은 미 해군의 선박 2척에 대한 MRO를 수주하며 한 발 앞서 나갔고 HD현대중공업도 신규 MRO 수주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와 같은 MRO 분야 협력이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자 국내 기업들의 MRO 경쟁력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대표 조선사들은 이미 MRO 전담 부서를 꾸리고 수주 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태입니다. 하나오션은 지난 8월 미 해군으로부터 월리시라 군수지원함 MRO를 수주한 데 이어 이달 12일에도 미 해군 구비함 6콘의 정기 수리까지 수주하는 등 연이어 2건의 미 해군 MRO 먹거리를 확보했습니다. 하나오션은 함정 MRO 분야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선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경남 지역 중소업체들의 자재와 인력, 시설 등 인프라 활용을 강조하며 영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부산 경남권에 다수의 우수 기술 인력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고, 그거는 조선소뿐만 아니라 조선소와 관계된 여러 중소업체들도 같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HD현대중공업도 다수 군함건조 능력으로 다진 경쟁력을 무기로 MRO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향후 국내 해군 함정 MRO의 경우 해당 함정을 직접 건조한 조선소가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취지는 이렇습니다. 국내 군함에 대해서는 만들 회사에서 수행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기간을 짧게 할 수 있는 그 회사에서 최상의 방안이고, 물론 그에 따른 또 만들지 않는 다른 회사에도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방사청에서 적절하게 잘. MRO 시장은 2029년까지 636억 2천만 달러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 미 해군이 정비 인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MRO 추가 수주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등 국내 기업들은 저마다 맞춤형 전략을 앞세워 MRO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만큼 MRO 시장 역시 치열한 수주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조선사들뿐만 아니라 K방산 기업들까지 MRO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도 육상장비 MRO 사업을 추진 중인데 어떤 내용인지 임혜정 기자가 전합니다. 하나시스템이 육상장비 MRO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하나시스템의 전자광학을 주축으로 한 감시정찰 장비와 레이더 장비들이 주축입니다. 함정 전투체계와 천궁2 다기능 레이더 등 전력화되어 있는 장비에 대한 원격 MRO 지원이 가능하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자체 위성을 통해 자사 장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비와 수리, 부속 공급, 기술 지원 등이 실시간으로 가능한 올인원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작동해드리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진짜 실무 조직이 바닥부터, 그러니까 거의 대대 앞에 있는 소요군부터 위에까지 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최근 실질적인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MRO 표준 플랫폼인 톰스도 개발했습니다. 예전에는 수작업으로 하던 부분들을 전부 이제 전산화 또는 IT, 그리고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딥러닝까지 적용을 한 탐스라는 이 MRO 플랫폼을 자체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된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민, 군, 관 다 같이 합동을 해서 나아갈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시스템은 군수지원 업체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PBL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열상 감시 장비, 전술정보통신체계 PBL의 경우 올해 계약을 진행해 준비 과정에 있으며 내년에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경기포천과 강원 춘천에 야전 근접 지원센터를 갖고 있고 해외에선 사우디 MRO 센터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임혜정입니다. 경기 광주시 곤지암역 도시개발구역에 565가구 규모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여기 가까운 이른바 초역세권 입지에 GTX 등 교통 호재까지 갖춰 견본주택에 많은 방문객이 몰렸습니다. 전용섭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 광주시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로 들어서는 한 아파트의 견본주택입니다. 주차장은 이미 만석을 이뤘고 청약 창구 역시 상담을 기다리는 이들로 북적입니다. 곤지암에 21년 만에 공급되는 아파트인데다 초역세권 단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겁니다. 곤지암역은 경강선을 통해 판교까지 23분, 신분당선, 환승을 통해
강남까지 40분대로 도달이 가능합니다. GTX-D 노선도 계획돼 있어 향후 서울 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입니다. 최근 신규 분양단지 중 5구 타입에 대한 공급이 없어서 희소 가치가 높고 도보 3분 거리 역세권 단지로 투자 및 실거주 수요자들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794만 원, 전용 59제곱미터는 4억 5천만 원 이내로 공급되며 전용 84제곱미터는 5억 7,100만 원에서 6억 500만 원 선입니다. 올해 8월 곤지암 도시개발구역에서 공급한 타단지 전용 84제곱미터 최고가와 비교해 600만 원가량 저렴한 수준입니다. 역사문화공원을 품고 있으며 곤지암천 수변공원이 인접해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조경 실적이 우수한 건설사가 시공하여 조경 면적 9,541제곱미터로 전체 대지 면적의 32% 이상을 조경 면적으로 구성하였고 또한 약 4천여 제곱미터의 역사공원을 품고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전 세대는 포베이 판상형 설계가 적용됩니다. 전용 59제곱미터 소형 평형임에도 거실과 더불어 3개의 방이 마련되는 겁니다. 여기에 드레스룸까지 확보해 수납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는 알파룸이 필요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주방 활용도를 높인 특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일부 세대는 3면 개방형 설계로 서비스 면적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활용해 순환형 구조의 넓은 드레스룸을 확보했습니다. 출퇴근이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춘 초역세권 아파트. 세를 놓기에도 유리해 수요층이 많은 만큼 청약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공공택지지구인 군포 대아미지구에서 첫 아파트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군포시에 7년 만에 들어서는 신축 단지인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계속해서 전형섭 기자입니다. 경기 군포 대아미지구에 들어서는 한 아파트의 견본주택입니다. 군포 대아미지구는 미니 신도시급 규모로 총 5천여 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지상 최고 27층으로 들어서는 이 단지는 640가구 중 569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군포시의 신축 단지가 공급되는 건 7년 만입니다. 공공택지지구 내 첫 민간 분양 아파트로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단지들의 분양가가 20에서 30% 상승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인근 의왕 월암지구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50제곱미터 분양가는 4억 4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사전 청약 당시 분양가보다 많게는 5천만 원가량 오른 것입니다. 공사비 상승 영향으로 지구 내 공급을 앞둔 공공, 민간 단지들 역시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는 평당 약 1,630만 원대부터 측정되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환산 시 약 5억 3,800만 원으로 공급되며 공사비 급등 속에서도 인근 단지 대비 비교적 합리적 수준이라 판단됩니다. 교통망 확충으로 서울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단지 인근 1호선 대암역을 통해 사당역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며 GTX-C 노선 개통 시 강남 등 서울 주요 업무 도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편리한 출퇴근을 위해 입주민 셔틀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셔틀버스를 통해 대암역까지 약 5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엔 차별화한 특화 설계가 적용됩니다. 5.1m 폭의 넓은 거실로 개방감을 높였습니다. 안방 옆 공간은 서재나 취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알파룸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크기의 또 다른 평면은 방 하나 크기 공간을 드레스룸으로 활용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군포 대아미지구 첫 민간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청약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재무구조 개선에 빨간불이 켜졌던 카이노스메드에 자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임상 자진 철회를 했던 다계통 위축증 임상 이상 결과를 확보하면서 투자 유치 논의에 속도가 붙은 겁니다. 김효선 기자가 이기섭 회장을 만나 현재 진행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카이노스메드가 지난 8월 다계통 위축 중에 국내 임상 이상을 자진 철회하면서 임상시험의 이중 맹검이 자연 해제, 데이터의 유효성과 안정성을 미리 확보하게 됐습니다. 회사는 특히 유효성 평가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확보해 미 바이오 벤처 캐피털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진 철회한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MS에서 했는데 페트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는 약을 먹기 전에 뇌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36주 9개월 후에 뇌 사진을 찍어서 그거의 진전도 그 다음에 약을 끊었을 때 그 다음에 뇌 구조를 봐갖고 이게 어느 정도 나빠지고 있나 그 약의 효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이제 이미지로 하는 게 펫 이미지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확실하게 이제 before after에 대한 그건 이미지로 보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요거를 저희들이 볼 때는 임프루브가 됐다. 그 다음에 약을 끊고 나서 뇌를 사진을 찍어 보니까 더 나빠졌다. 약의 효과가 있다 하는 거를 이미지로 우리가 본 데이터를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VC들 중에는 우리가 알만한 VC들 처음에 우리의 지금 디벨롭먼트의 그런 그 업데이트를 해주는 VC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2년 전서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이제 효능에 대한 데이터를 기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하고 투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리스폰스를 빨리 받게 됐어요. 저희가 지금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그 티어 1에 있는 그런 투자자들을 만나게 됐거든요. 저희들이 놀란 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또 좋은 어떤 그 플랜을 갖고 전략을 갖고 우리 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프로미싱한 그런 전략들을 저희들한테 내놓기 시작했어요. 성과는 대략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대충 텀시트를 지금 만들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12월 달 안에는 이 투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환경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는 회사에 한해서 금액과 시간 이 두 가지를 다 맞출 수 있는 회사들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텀시트는 11월 말이나 12월 초면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현재는 갖고 있어요. 좀 더 다른 솔루션을 환자한테 줄 수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찾을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디지털 솔루션이라든가 진단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솔루션들을 오히려 미국의 그 좋은 그 투자 네트워킹이 어느 정도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오픈돼 있고 그러면은 그분들하고 좀 더 조언을 받아서 이제 그 앞으로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투자나 비즈니스 같이 해볼 생각을 갖고 있죠. 네이버가 모든 서비스에 AI를 전면 도입하는 온서비스 AI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AI 기반의 검색과 쇼핑 기능을 본격 도입할 예정입니다. 김판수 기자입니다. 사용자와 사용자, 서비스와 서비스, 콘텐츠와 기술을 연결하여 시너지를 내고 발견의 무한한 가능성과 확장을 이뤄내는 저희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11일 코엑스에서 열린 팀 네이버 통합 컨퍼런스 단 24에서 온서비스 AI 전략을 발표하고 AI 비전과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네이버가 검색과 쇼핑 등 모든 서비스에 AI를 적용해 사용자에게 더 개인화된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고 국내 AI 생태계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이날 최 대표는 AI 기술을 온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앞으로 이를 통해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를 AI 기반으로 확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색과 쇼핑 서비스에 AI를 밀착 적용해 사용자와 창작자에게 효율적인 도구와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네이버는 온서비스 AI로 온오프라인의 일상을 혁신하고 비즈니스의 성과를 극대화하며
일상의 다양한 경험을 심리스하게 연결하여 초개인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네이버는 당장 내년 상반기 중으로 AI 기반 검색 서비스 AI 브리핑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네이버 검색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생성형 AI의 장점인 요약을 통해 전체적인 내용을 보다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출처 문서를 연결하여 세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검색의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네이버는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직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커머스 부분에 초개인화된 AI 쇼핑 앱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네이버는 이를 통해 SME와 창작자를 위한 AI 도구 개발, AI 인재 양성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김판소입니다. 미국 전통차들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부진했던 성적을 털어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브랜드 특유의 매력을 살린 신차들로 국내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포드는 신형 익스플로러 판매 가격을 1,000만 원가량 내리며 올 연말 출시될 팰리세이드와 정면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1만 대 이상 판매하며 국내 시장에서 성장세를 구가했던 포드 코리아. 하지만 2019년 이후 내리막길을 걸으며 급기야 지난해에는 3,450대 판매에 그쳤습니다. 판매 부진을 떨치기 위해 올해 초 7세대 머스탱을 출시한 포드 코리아는 연말에 신형 익스플로러를 선보이며 내년 판매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1993년 영화 쥬라기 공원에 등장해 넓은 실내 공간과 진흙길을 거침없이 헤쳐나가는 모습으로 미국의 아빠차로 등극했던 포드의 익스플로러는 대형 SUV 전성기를 연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국내에서는 포드 코리아 설립 직후인 1996년 2세대 모델을 판매하기 시작해 현 6세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선택을 받아왔습니다. With a more daring exterior design, space maximized interior, and enhanced digital experience, with impressive performance powered by the EcoBoost engine, the new Ford Explorer has been thoughtfully reimagined. 최대 8개의 트림으로 구성됐던 전세대 모델과는 달리 2개 트림으로 단순함과 동시에 플래티넘의 경우 기존 1,895만 원에서 6,900만 원으로 가격을 1,000만 원 가량 내리는 등 문턱을 크게 낮췄습니다. ST라인은 스타일리시한 SUV를 표방하기 때문에 아직 싱글이시거나 아니면 가족 구성원이 많지 않으신 그런 분들에게 적합한 시리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플래티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이 상대적으로 좀 많으시거나 패밀리 SUV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선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ST라인은 2열 캡틴 시트를 통해 동승자 탑승 및 하차가 쉽고 플래티넘은 2열 벤치 시트로 최대 7인까지 탈 수 있습니다. 포드 코리아는 최근 링컨 코리아의 에비에이터, 현대차의 팰리세이드 완전 변경 모델 등 대형 SUV 신차들이 잇따라 출시되는 상황에서 상품성 강화 외에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은행들이 10대 청소년을 겨냥한 전용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결제 기능부터 적금과 통장 등 서비스 종류도 다양한데요. 은행들이 10대에 집중하는 이유가 뭔지 유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들어 도입된 국민은행의 청소년 전용 서비스 KB 스타틴즈입니다.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휴대폰 본인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청소년 스스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송금과 입금이 가능하고 할인 혜택이 담긴 카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돈을 관리하며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청소년 고객의 니즈를 노린 겁니다. 저는 용돈 관리를 혼자 하는데 혼자 스스로 원하는 대로 돈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친구들이랑 놀 때도 마음대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KB 스타틴즈에는 만보 챌린지, 한국사 퀴즈 등 다양한 비금융 분야 콘텐츠도 탑재돼 콘텐츠 이용 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스타 포인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고객들은 신분증이 없으면 사실 지금 저희 스타뱅킹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0대 고객에 대한 중요도와 그다음에 10대부터 저희가 금융 고객화 해서 고객을 잘 이제 성장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10대 서비스를 이번에 스타뱅킹에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10대 전용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며 미래 고객을 적극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청소년 전용 선불 서비스인 우리틴틴을, 신한은행은 청소년 종합 플랫폼 리틀 신한케어를 운영 중입니다.
농협은행은 이달 들어 NH오런 틴즈 통장, NH오런 틴즈 적금 등 청소년 전용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청소년 전용 선불 서비스 카카오뱅크 미니를 운영 중이며 이 서비스의 올해 3분기 기준 유저 수는 240만 명에 육박합니다. 토스뱅크는 지난달부터 토스뱅크 통장에만 제공됐던 지금 이자 받기 혜택을 7세부터 16세 청소년 고객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한 번 유입된 고객은 성인이 된 이후 장기 고객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래 고객 확보를 위한 은행권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박재경TV 유수민입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